사람 간 접촉을 줄이지 못할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게 코로나19의 전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코로나 상황은 또 1,000명 넘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세 자리입니다. 이게 주말 상황 반영된 겁니까? 주말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일요일 확진자입니다. 지난 0시 기준 어제 하루 확진자가 926명입니다. 그러니까 닷새 동안 1,000명을 찍고 네. 이제 세 자릿수로 잠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국내만 보면은 800명대예요. 지금 892명. 네. 해외 유입이 이제 34명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요 추이가 좀 떨어져 나가기를 기대하는 상황인데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사망자 수는 늘어서 네. 24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루에 가장 많이 사망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좀 동부구치소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네. 200명대 가까이 갔어요? 거의 가까이 나왔죠. 사실은 재소자로 따지면 184명이고요. 직원까지 한 명이 있기 때문에 185명, 200명 가깝습니다. 원래는 지난달 27일 날 처음 확진자가 나왔었고 당시에는 밀접 접촉자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 검사를 했었는데 접촉한 사람들은 음성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안심을 해도 되나 보다 싶었는데 지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선제적으로 검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전수 검사를 한 겁니다. 동부구치소를. 그랬더니 이게 전체가 200명이 넘게 늘어난 것이고요. 지금 추측하고 있기로는 이 신입들이 들어오게 되면 처음 들어온 사람들을 별도로 2주 동안 그 격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수용을 하다가 다시 이제 원래 구 수용동으로 옮기고 있는 과정인데 대부분이 지금 신임 수용동에서 들어왔다라는 걸 봐서는 아마도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들어왔다가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이 됐고 그게 전수조사를 안 했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인 갇힌 공간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된 건데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집단 감염 뭐 원인 그리고 주로 어디서 발생하는지 지적할 때마다 종교시설 나왔었고요. 네. 요양병원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상황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다가 지금 교도소, 구치소도 집단 생활하는 곳이죠. 또 군 병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로 보면은 말씀하신 동부구치소 송파구에 있습니다. 217명으로 현재 가장 많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강서구의 종교시설 213명, 또 경기 부천시의 요양병원은 146명, 서울 용산구의 건설 현장 직장이죠 101명. 대구 달성군의 종교시설에도 100명이 나와서 세 자리 숫자, 이게 소규모라고 보기에는 이제 중규모의 많은 집단 감염이 나오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주말 새 경주에 간호조무사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것도 네. 30대 맞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것도 젊은 사람이 죽다 네. 보니까 숨지다 보니까 많이들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치명률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지만 이 30대는 지금까지 2명의 사망자가 있었어요. 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의료 인력이 이렇게 갑자기 사망할 수가 있느냐? 근데 이 추적해 보니까요. 이 확진자가 이 병원을 다녀갔고 네.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간호조무사는 5일과 10일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음성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 이후 11일부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18일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어느 정도 아마 이 병이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확진된 이후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사망한 것으로 돼 있는데 확진자와의 접촉은 거의 한 이달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되고 있어서 지금 많은 의료 전문 인력들이 자택 대기 중에 사망한 분, 기저질환이 있는 60대 남성도 그렇고 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고통을 잘 못 느낀다고 합니다. 숨이 가쁘거나 그런 현상이 있지가 않다. 그래서 정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폐에서는 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진들이 현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또 의료진 부족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있죠. 정세균 총리가 국시거부 의대생의 재시험 가능성에 지금 네. 언급을 하면서 이것도 맞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KBS에서 주말에 네. 출연을 해서 이 라이브로 인터뷰를 했죠. 그 전에는 예. 절대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처음 나온 시사한 발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토나 시사, 네. 사실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병상 부족, 네. 그리고 이제 민간 의료와 공공의료의 협업 체계가 아주 중요해지고 있고 네. 병상도 지금 이제 동원령, 행정 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대생을 포함해서 의료 인력 부족을 채워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세간에서는 혹시 이번 국시
의대생들을 좀 구제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또 의료계에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국무총리가 KBS 인터뷰에서 처음 시사를 했습니다. 자, 이제 3단계 격상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 자, 지금 국민들이 과연 이제 격상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또 잘 따르고 네. 뭐 잘 이동을 안 하고 집에만 가만히 있고 그럴 것이냐라는 부분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은 그 있는 규칙 제대로 안 지키는 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격상을 하더라도 예. 이게 효과를 볼까 이런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있는 그러니까 것 이게 같아요. 많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 극소수가 공동체 전체에 굉장히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단속이 있었습니다. 집중 단속을 했는데 주말에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룸살롱이 심야에 영업을 하고 있더라. 버젓이. 다만 앞에는 집합금지 명령문이 부착돼 있습니다. 네. 근데 문은 닫고요. 문을 닫고 손님을 받은 상태에서 비밀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뒷문으로 출입을 했고 불시 검문을 또 예상하고 비밀 통로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잡혔습니다. 23명이 입건이 됐고요. 또 여성 도우미 종업원 5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종업원 인터뷰도 있습니다.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300만 원 과태료 때문에 장사를 안 하겠느냐 하는 발언도 나왔고요. 그리고 그뿐 아니고 대학가나 번화가의 당구장, 식당 이런 곳에서도 심야 영업을 했는데 자 이건 영업 아닙니다. 친구들끼리 모임입니다. 근데 여기는 단속 대원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영업하지 마시라는 취지가 아니고 모이지 말라는 취지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장사하지 말라는 이 금지가 아니잖아요. 접촉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친구든 뭐 장사든 모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뭐 펜션이라든지 연말에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이미 뭐 예약이 꽉 찼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강릉 새해 해돋이 보려고 예약이 꽉 찼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직접 한번 해봤거든요. 네. 서울역에서 강릉으로 가는 건 12월 31일 날 오전 9시 이후로는 아예 매진입니다. 그러니까 대기도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저희 KTX 죠. KTX고요. 네. 12월 30일 전날 한 7시 정도에 출발할 수 있는 표는 아직은 남아 있는 걸로 보이고요. 물론 저게 이제 전부 다 좌석이 있는 건 아니고 창측만 발매를 하고 있긴 합니다. KTX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숫자를 생각해 보시면 저도 해돋이 보러 강릉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저기 야외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몰리는 상황이라서 저게 좀 KTX를 이용해서 가는 분만 저 정도 숫자라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자료 화면에서 봤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이게 아마 가능성. 5월 1월 영상일 겁니다. 예, 그러면 마스크를 쓰셨다고 할지라도 밀접 접촉이 불가피하고 또 춥기 때문에 여기도 왔다 갔다 하시고 뭐 가족들끼리 같이 가시고 이런 분들이 생겨서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일단은 안 가는 게 최고의 상황이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명령을 모레부터 한다고 들었는데 네, 맞나요? 내일 모레 23일 이제 자정을 기해서 네. 지금 현재 3단계로 올라가도 10인 이하 집합금지예요. 네. 이게 최대인데 지금 현재 50명 이상 이 집합금지인데 이 서울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그러니까 4명까지만 모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은 이제 3단계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건데 경기도도 예. 지금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도 검토 중. 그러니까 우선 서울시가 이 저 중대본에 네. 이 내용을 검토해 달라라고 올렸고 서울시는 이미 이제 선포를 한 겁니다. 다만 1월 3일까지 그러니까 연말 연시에 정말 멈춤을 좀 실천하기 위한 고강도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이 상황을 반전시킬 걸 무엇으로 보느냐, 지금 백신이 과연 언제 들어오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국, 미국에서는 이미 백신을 맞기 시작했고요. 과연 우리나라는 언제 맞을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 우리나라가 혹시 백신 확보 전에 뒤늦게 뛰어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가 발언을 했는데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을 급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걸 봐가면서 이제 우리는 쓰자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환자가 많이 발생한 나라들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백신 개발비를 미리 댄 겁니다. 미리. 그러니까 그 제약사들이 개발비를 댄 나라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구매하는 나라하고는 조금 그 차등을 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우리 스스로의 백신이 이제 내년 연말쯤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 필요한 양의 백신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양을
제때 구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었죠. 마지막에 누가 먼저 이런 상황을 벗어나느냐 하는 것은 그때 판단할 일이지 지금 너무 왈가왈부할 때는 아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우리 확진자 숫자가 신규 확진자가 많지 않을 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막 1,000명 단위로 나올 거는 아마 상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1분기에는 지금 제대로 놓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1분기에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른 것보다 이제 1,000만 명분 확보하고 있는 게 아스트라제네카인데 네. 이게 사용 승인이 아마도 내년 초에는 나지 않을까라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도 긴급 사용 승인 연초에 하게 되면 빠르면 2월 정도면 왜냐하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생산 부분은 우리에게 먼저 공급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나머지 백신들이 나머지 언제 백신- 들어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항상 부분에 의문을 대해서는 제기했잖아요. 지금 확약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좀 전에 정충이도 인정을 한 바와 같이 애초에 먼저 우리보다 더 급하게 들어갔던 곳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원금을 개발 비용을 이제 지원을 해가면서 만들었던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아마 출고가 된 다음에 우리가 2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 그리고 백신 도입 관련해서 두 분과 알아봤습니다.